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자, 일반대학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업의 5번째 챕터인 준지도 학습,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방법론에 해당하는 셀프 트레이닝과 코 트레이닝이라는 두 가지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셀프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거는 간단해요. 데이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레이블된 데이터와 언레이블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예시를 이렇게 보시면 각각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i1부터 쭉 해서 il까지 레이블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x1부터 xd까지의 차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y 정보가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져다가 여기에 있는 y와 여기에 있는 x를 가져다가 yl과 xl을 가져다가 yl은 fxl이 되는 모형 f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번째 데이터인 unlabeled 된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unlabeled 된 데이터에 이렇게 다시 한번 il 플러스 1과 우리가 i의 l 플러스 u만큼 unlabeled 된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x1부터 xd까지가 있으면 여기는 지금 y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y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labeled 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든 요 f에다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unlabeled 된 데이터의 예측된 y는 fxu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unlabeled 된 데이터의 예측값을 실제로 정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답일 가능성이 높게 이제 모델이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unlabeled 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실제 데이터에다가 이 unlabeled 된 데이터의 y에다가 이 값을 집어 넣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게 확장이 되면 이렇게 그 레이블드 된 데이터가 여기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 여기 이제 채워지겠죠. 여기서 yl 플러스 1에 대한 예측값, yl 플러스 2에 대한 예측값 이런 식으로 yl 플러스 u에 대한 예측값이 만들어지면 나중에는 최종적인 모델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합쳐집니다. 어떤 방식이냐?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게요. 첫 번째 객체부터 레이블된 데이터에 대해서 x1부터 xd까지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y1부터 yl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와 거기에 붙어서 il 플러스 1부터 i의 l 플러스 6까지의 unlabeled 된 데이터에 대해서 yil 플러스 1의 head부터 y의 l 플러스 u의 head까지 이 두 개를 다시 말하면 이걸 통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개념적으로 보면 레이블된 데이터와 unlabeled 데이터의 모델의 예측값은 이번에는 g x labeled 된 데이터와 x unlabeled 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 함수 g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f라는 함수는 unlabeled 된 데이터의 y값을 추정하는 데 사용이 되었고요. 충분히 추정이 잘 되었다는 가정하에서 정답을 가지고 있는 labeled 데이터의 xy 페어와 unlabeled 데이터의 x와 f에 의해서 추정된 y의 페어를 정답으로 놓고 다시 labeled 된 x와 unlabeled 된 y를 이용해서 g라는 함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테스트 단에서는 이제 이 함수가 사용이 되는 것이죠. g, x 테스트가 바로 y 테스트 데이터의 이제 추정값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셀프 트레이닝의 어썸션 같은 경우에는 가정은 어떤 모델이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제 제가 개념적으로 먼저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confidence가 높은 prediction, high confident prediction은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는 아무리
해도 틀릴 자신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실제 정답이 없더라도 내가 그거를 정답으로 놓고 모델을 만드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덧셈을 연산하는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가 덧셈 연산인데 1 더하기 1은 2라는 x1과 x2가 주어지면 y가 만들어지는 이런 데이터에서 1 더하기 1은 2고요. 2 더하기 4는 뭐 6이고요. 이게 이제 주어졌는데 어떤 데이터에 3 더하기 4만 주어져 있어요. 이거 너무나도 당연하게 7이라는 거를 추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정답셋으로 쓰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베이직한 셀프 트레이닝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f라는 함수를 이제 xl과 yl이라는 레이블드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고요. 제가 보여드린 거는 한꺼번에 한 방에 이렇게 다 집어넣는 건데 보통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보는 컨피던스가 높은 예측 결과물만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x에 대해서 지금 이제 unlabeled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요. 그렇게 예측된 값을 레이블드된 데이터에다가 집어넣어서 다시 학습을 시킨다. 이게 가장 베이직한 학습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베리에이션들이 좀 존재를 하죠. 아리까리한 것들까지 정답으로 넣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우선은 모델을 이제 리커시브하게 학습을 하는 겁니다. 트레이닝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초기에 가장 컨피던스가 높은 데이터 몇 개만을 레이블된 데이터에다 집어넣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또 해요. 순차적으로 하는 방식이죠. 그런 다음에 아직 남아있는 unlabeled 데이터에 적용을 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역시 학습된 데이터를 이용을 이제 컨피던스가 높은 데이터를 다시 학습 데이터에다가 집어넣고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방식. 두 번째가 이제 사실은 베이직한 방식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레이블된 데이터에다가 집어넣는데 웨이트를 컨피던스에 의해서 준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새로운 모델을 학습을 함에 있어서 웨이트가 만약에 어떤 객체에 대해서 unlabeled 객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 xi에 대해서는 뭐 p y는 1일 xi가 주어졌을 때 이 값이 0.9고요. p y는 1범주일 확률이 제2번째 unlabeled 된 데이터에서는 0.6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레이블을 이렇게 주는데 컨피던스를 요 웨이트를 쥐고 있다가 새로운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i번째 객체가 틀리면 그 로스 함수를 더 크게 증가를 시켜주고요. j 번째 객체가 틀렸을 경우에는 로스 함수를 좀 덜 증가시켜주는, 그러니까 컨피던스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반영되는 학습에 반영되는 정도가 다르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이제 방식도 역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셀프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테크닉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거, 데이터를 통해서 레이블된 데이터를 통해서 특정 모델을 학습시킨다. 그 모델의 학습된 모델이 unlabeled 데이터에 적용되었을 때 나오는 예측된 타겟 값을 어떻게 반영해서 재학습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정의가 되면 어떠한 방식의 셀프 트레이닝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시 그림으로 보시는 그 파악하는 프로시저를 보면 레이블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먼저 시키고요. unlabeled 된 데이터에다가 적용을 해서 예측을 하죠. predict labels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예측을 하고 그거를 pseudo labeled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면 이 pseudo labeled 데이터와 labeled 데이터를 합쳐서 다시 한번 리트레이닝을 한다. 근데 핵심은 사실은 테크닉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과연 pseudo label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종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5번째 챕터의 과제를 만약에 수행을 할 때 셀프 트레이닝을 선택을 한다면 이 수도 레이블을 하는 전략들에 대해서 한번 깊게 다양하게 탐색을 해보실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이 셀프 트레이닝에 대한 가장 단순한 하나의 그 예시를 이미지 분류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딥러닝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이미지 픽셀 단위로 해가지고 나이브 베이지 분류기를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해볼게요.
근데 레이블된 이미지 데이터가 딱 두 개 있습니다. 왼쪽에 천문 쪽에 관련된 월식, 일식에 관련된 이클립스 데이터 하나 있고요. 자동차 모델에 대한 이클립스 데이터가 오른쪽에 하나 있어요. 정확히 레이블된 데이터가 정말 꼴랑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언레이블된 데이터를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를 통해서 픽셀 단위로 계산을 해가지고 한번 이제 컨피던스를 계산해 볼게요. y가 x가 주어졌을 때 y 값이 이 일식 또는 월식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해 보면 이 값이 작다라는 얘기는 이제 확률 값이 이 로그 확률 값이 작다는 얘기니까 0에 가깝다라는 얘기일 것이고요. 실제 확률 값은 그 다음에 이 로그 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1에 가까울 거니까 그림을 보면 위쪽에 있는 것들은 로그 probability가 굉장히 낮은 값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문 현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들이고요. 아래에 있는 데이터는 거의 0에 가까운 로그 확률 값이 0에 가깝다는 얘기는 확률이 1에 가깝다는 얘기니까 거의 100% 천문 현상에 해당하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보시는 것과 같이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각각의 범주에 대해서 천문 현상에 해당했던 여기의 이미지하고 자동차에 해당했던 요 이미지를 하나씩 레이블된 데이터셋에다가 추가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이 4장의 이미지, 이제는 각각의 범주가 2장, 2장씩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4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클래시파이어를 다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 남아있는 unlabeled 된 데이터에다가 적용을 해봅니다. 그러면 또 로그 probability가 계산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앞서서 예시를 보여드린 것처럼 하게 되면 이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모든 레이블드 된 데이터에 대해서 언레이블드 된 데이터에 대해서 수도 레이블이 만들어지겠지요. 또 다른 예시는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one nearest neighbor KNN 중에서 K 값이 1인 걸 가지고 프로파게이션을 한번 해본다고 해볼게요. 인풋은 레이블드 된 데이터 L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unlabeled 된 데이터 L 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디스턴스 펑션을 하나를 정의를 해놓고 뭐 유클리드엔 디스턴스를 가장 많이 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레이블드 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unlabeled 된 데이터가 empty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요. 이건 뭐냐? 가장 가까운 객체 하나를 찾아서 그 객체에다가 nearest neighbor의 레이블을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타이는 랜덤하게 그 레이블을 주어서 브레이크를 해라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도 레이블이 주어지면 그 수도 레이블이 주어진 객체들은 레이블된 데이터셋에서 제외해라 이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이 그림 예시를 한번 보면요. 지금 현재 초록색은 unlabeled 된 데이터이고요. 빨간색 X표와 파란색 동그라미가 레이블된 데이터인데 제일 처음에 이터레이션이 한 번 반복이 됐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적인 그 종료가 될 때까지 보면 점점 레이블이 프로파게이션, 그러니까 전파가 되는, 전이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서는 아웃라이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 객체를 한번 봐주세요. 얘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레이블 프로파게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 저 점이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점이 하나 생기는 순간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제일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빨간색 X 표시가 파란색 동그라미보다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KNN을 이용한 One Nearest Neighbor를 이용한 프로파게이션은 굉장히 아웃라이어나 노이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여주는 이러한 예시들은 셀프 트레이닝은 세마이 슈퍼바이스 러닝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가장 오래된 좋은 뜻으로 말하면 역사가 전통이 있는 방식이고요. 나쁜 뜻으로 말하면 구식의 방식이에요. 요새는 이제 뒤쪽에서 나오는 기법들은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을 쓰게 되는데 하나의 큰 흐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셀프 트레이닝은 이게 답니다. 굉장히 쉽죠. 그냥 unlabeled 된 데이터에 대해서 labeled 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 그 다음에 unlabeled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해. 그렇게 만들어진 수도 레이블을
일정한 룰 또는 규칙에 의해서 컨피던스가 높을수록 레이블드 된 데이터셋에다가 집어넣어. 그리고 그걸 다시 합쳐서 모델을 다시 만들어.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면서 구현이 빠른 그런 이제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이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reinforce라는 게 우리 강화학습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은 쪽으로만 그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반대 방향도 발생합니다. 한번 처음에 수도 레이블이 잘못 잡히면 걔네들 때문에 연쇄적으로 이상한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초반의 미스테이크가 그 자체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수행을 한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컨버전스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게 항상 컨버전 한다라는 수렴한다라는 보장이 이제 사실 되지는 않는 기법입니다. 자, 셀프 트레이닝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냐면요. 코 트레이닝이라는 방법론이 있어요. 이 코는 콜라보레이티브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협동학습 또는 협업학습이 되겠죠. 코 트레이닝은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객체를 표현하는 데 또는 설명하는 데 있어서 mutually exclusive한, 그러니까 상호 배반적인 피처셋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해요. 이게 핵심적인 가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지금 예시예요. 보면 이 천문학에서의 이클립스와 자동차 모델의 이클립스는 이미지라는 피처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텍스트라는 피처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위키피디아에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천문학에서의 일식 또는 월식에 대한 설명 또는 자동차 이클립스 모델명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는 이 가장 큰 가정은 뭐냐면 하나의 객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클래스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라는 피처셋과 텍스트라는 피처셋은 서로 굉장히 다를 것이다. 가장 엄밀하게 말하면 이 피처셋이 mutually exclusive 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여기서 한번 보실게요. 개별적인 객체는 이제 그 알고리즘을 한번 보면 두 셋의 피처들로 이루어진다. 코 트레이닝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 두 셋이에요. 그래서 x1과 x2의 셋으로 이루어지는데 x1은 앞에 예시로 보자면 이미지로 이루어진 피처가 될 수가 있겠고요. x2는 텍스트로 이루어진 피처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제 피처 스플릿이 되죠. 그리고 이걸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해서 멀티뷰 알고리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코 트레이닝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두 개의 구분된 피처셋의 각각의 모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용해서 분류를 하는 클래시파이어를 만들고요. 텍스트를 입력 변수 x로 사용하는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한쪽에서 굉장히 자신 있게 분류한 분류기를 다른 쪽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동학습이니까 셀프 트레이닝은 내가 풀어낸 문제의 정답이 내가 풀어낸 그 결과물이 정답이라고 믿고 다시 푸는 것이고요. 코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굉장히 강하게 정답이라고 확신하는 것을 내 친구한테 넘겨줘요. 또 그 친구가 강하게 정답이라고 확신하는 그 문제와 답을 내가 받아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림을 보자면 피처셋을 통해서 example set x1과 x2로 구분을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만든 모델을 가져다가 unlabeled 된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을 이제 부여를 해요. 수도 레이블을 부여를 하죠. 셀프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있고 새로이 레이블드 된 데이터가 다시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들어가는 반면에 지울게요. 다시 코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 클래시파이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도 레이블된 데이터셋이 2번 모델을 만드는 학습 데이터에 추가가 됩니다. 반대로 2번 모델에 의해서 컨피던스가 높게 만들어진 수도 레이블된 데이터는 1번 클래시파이어를 재학습시키는데 이제 사용이 돼요. 서로 상대방한테 넘겨주는 거죠. 이게
코트레이닝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2020년 뉴럴랩스 2020에 이제 퍼블리시가 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이제 그 논문입니다. 옥스퍼드에서 나온 논문인데, 여기서 보시면 피처 스플릿 개념에서 봤을 때는 비디오 자체를 이 목적도 이제 그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을 위한 건데, 보시면 RGB 관점에서 비디오를 또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게 첫 번째 피처고요. 두 번째 피처는 플로우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의 피처 셋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겠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의 메인 아이디어이고, 단 여기서 우리가 그 멀티뷰 러닝이 가지고 있는 가정은 굉장히 엄격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눈치챈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미지에서 나오는 RGB 피처하고 그 다음에 플로우 피처하고 정말로 완벽하게 mutually exclusive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조금 위배는 하더라도 서로 다른 형태의 피처셋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게 이제 코트레이닝에서의 일반적인 프랙티컬한 이제 팁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코트레이닝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개념은 뭐냐면 어떤 객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피처셋이 존재할 수 있다면 각각의 피처셋들로부터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unlabeled 된 데이터에 수도 레이블을 부여를 해서 그렇게 부여된 데이터를 상대방의 학습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개념을 확장을 시켜서 저희가 지금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이 학생이 저희 연구실의 박사과정 김동화 학생입니다. 연구실 홈페이지 사진인데 딱 보면 야, 내가 왜 박사과정을 했을까 뭐 이런 한탄이 나오는 사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멀쩡한 사진을 올려놓는 학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멀티코 트레이닝이라는 개념을 이제 기획을 하고 같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논문을 썼고요. 2019년도에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그 이제 저널에 퍼블리시가 된 그 연구 결과물입니다. 여기서는 핵심은 뭐냐면요. 피처셋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목적은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다큐먼트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목적입니다. 문서 분류가 목적인 상황인데 문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세 가지의 형태로 피처를 표현을 해요. 첫 번째, 가장 고전적인 방식인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에 해당하는 방식을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는 토픽 모델링으로 표현되는 LDA. LDA는 이제 Latent Digital Allocation의 약자이고요. 하나의 문서를 특정한 수로 정의된 토픽의 비중으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픽을 뽑아내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가변적인 길이를 갖는 문서에 대해서 고정적인 길이의 벡터로 변환하는 피처 익스트랙터로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잘 알고 있을 닥2백이죠. 다큐먼트 투 벡터 해서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모델인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쪽에서 굉장히 높은 컨피던스를 갖는 unlabeled 된 데이터를 나머지 두 개의 데이터셋이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의 피처 셋들에 대해서 또 각각에 대한 이제 실험들을 수행을 한 게 뭐냐면 슈퍼바이즈 러닝 관점으로 실행을 했을 때, 셀프 트레이닝만 했을 때, 이 제한한 멀티코 트레이닝 방식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의 성능 향상이 있는지를 이제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다큐먼트를 벡터 스페이스 모델로 변형하는 데 있어서 TF-IDF와 토픽 모델링의 한 가지인 LDA와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다큐먼트 투 벡터, 닥2백으로 세 가지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스텝은 이제 멀티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하나의 데이터셋, 하나의 문서에 대해서 다큐먼트 리프레젠테이션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해요. TF-IDF와 LDA와 닥2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각각의 다큐먼트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했던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요. 예측을 해요. unlabeled 된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이 되니까 그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예측을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문서가 뭐 예를 들어서 긍부정을 분류한다라고 했을 때 1번 클래시파이어에서는 긍정으로 분류되지만 2번 클래시파이어에서는 부정으로 분류될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네 번째 스텝은 이제 보면 여기 보시는 컨피던스가 보이죠. 이 각각의 컨피던스를 계산을 해서 개별적인 모델에서 컨피던스가 가장 높았던 상위 10%에 대해서 레이블된 example로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10번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각각의 서로 다른 상대방에게 주어지는 데이터셋들이 unlabeled 데이터에 대해서 완성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컨피던스 메저를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인트라 컨피던스와 인터 컨피던스 두 가지의 개념을 사용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인트라 컨피던스라는 거는 얼마나 이 지금 현재 모델이 특정 두 범주에 대해서 극단적인 예측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이제 엔트로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 컨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에러, 다시 말하면 현재 모델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잘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그래서 모델이 정확하고 그 정확한 모델이 극단적인 그 범주에 대한 확률값의 차이를 나타낼수록 해당하는 객체들은 수도 레이블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답셋으로 인정을 해주자. 이렇게 이제 기획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총 4가지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이 이제 카테고리가 2개인 것부터 4개까지로 이제 그 상황이 바뀌고요. 굉장히 사실 이제 이 친구의 이 학생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뭔가 이렇게 지도교수가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여요. 논문을 직접 보면 알겠지만 실험의 양이 상당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레이블 레이트를 예를 들어서 2%에서부터 50%까지 경우의 수를 많이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디멘전에 따라서도 피처 디멘전이 달라짐에 따라서 성능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데이터를 20차원, 50차원, 70차원으로도 놓고요. 그 다음에 슈퍼바이즈 러닝을 먼저 하느냐, 뭐 이제 멀티코 트레이닝을 먼저 하느냐 이런 경우의 수의 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실험을 수행을 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랬을 때 결과물을 보자면 결국은 이 빨간색이 멀티코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제한하는 방법론이고요. X축과 Y축이 true positive rate와 true negative rate니까 이게 그 1,1에 갈수록 좋은 것이고요. 경우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해당하는 이 결과물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줄까 하다가 표로 보여주면 이 분산이 좀 표현이 안 돼가지고 그림으로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은 빨간색에 해당하는 그 멀티코 트레이닝 방식이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높게 나오는데 역시 이거는 제 논문이라고 해서 저희 논문이라고 해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실험을 이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제안하는 방법론의 성능이 좋게 보이도록 이제 데이터가 실험이 구현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요. 그 숫자를 조작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공정하게 비교를 하긴 하는데 그 공정한 비교가 같은 값이면 이제 제한하는 방법론이 더 우수하게 나오도록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셋들에 따라서 빨간색이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이제 가장 우상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준지도 학습의 가장 첫 번째 방법론이었던 셀프 트레이닝과 이제 코 트레이닝 그리고 코 트레이닝의 확장판인 이제 멀티 코 트레이닝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